모욕당한 청소부를 대신해 나선 신입사원 모두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된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아침 빌딩 복도를 지나며 여러분의 발밑을 닦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매일 깨끗한 세상을 걷지만 그 세상을 만드는 사람의 표정에는 좀처럼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해오름 씨의 아침은 차가운 유리 건물의 세련미로 시작됩니다. 최첨단 지식산업센터 미래 타워의 로비는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죠. 그 반짝임 아래에는 새벽 4시부터 허리를 굽혀온 68세 옥자의 땀방울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옥자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걸레는 이미 검게 변했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눈부시게 빛납니다. 옥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손주 녀석 운동화 한 켤레 사줄 수 있겠지.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날선 구두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깨뜨리며 다가옵니다. 최두식 본부장입니다. 그는 잘 다려진 수트를 입고 마치 이 건물의 주인이라도 된 양 거만한 걸음걸이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하지만 옥자가 방금 물걸레질을 마친 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아주 미세한 물방울 하나가 최두식의 구두코에 튀었습니다. 그것은 찰나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최두식은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제자리에서 펄쩍 뛰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옥자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늦추며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옥자는 당황하며 얼른 마른 걸레를 집어들고 최두식의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내뱉기도 전에 최두식은 신경질적으로 발을 뒤로 뺐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본부장님 제가 미처 못 보고 정말 죄송합니다. 얼른 닦아드릴게요. 최두식은 옥자의 사과를 듣는 둥마는 둥하더니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주머니,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압니까? 당신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는 거야. 눈을 어디다 두고 일을 하는 겁니까? 나이 먹었으면 집에서 쉬지. 왜 나와서 민폐를 끼쳐요? 옥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나이 먹었으면 집에서 쉬라는 그 한마디가 옥자의 가슴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68세의 여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무너진 자존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군기 바짝 든 양복을 입은 청년 하나가 인파를 헤치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처음 출근한 신입사원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최두식과 옥자 사이를 가로막으며 꼿꼿하게 섰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두식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다들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지민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커다란 돌덩이 같았습니다. 지민은 당황한 기색 없이 최두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뽑은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죠. 지민은 옥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그녀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 보호대에서 들리는 부스럭 소리가 적막한 로비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은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옥자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굽은 등을 다독였습니다. 최두식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넥타이도 채 매지 않은 풋내기 신입사원이 제 앞을 가로막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최두식은 지민의 가슴에 달린 신입사원 명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민의 어깨를 툭툭 치며
불쾌함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최두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 첫 출근인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좋은 말로 할 때 비켜. 이건 이 아주머니랑 내 문제니까. 지민은 밀려나는 어깨를 다시 곧게 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지민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상황 파악은 제가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는 게 맞지만 인격까지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귀한 어머니시고 이 건물의 청결을 책임지시는 전문가십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미쳤나 봐. 저러다 바로 잘리겠네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죠. 지민의 사수인 이명숙 대리는 멀리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지민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발 그만하고 오라는 간절한 신호였지만 지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자의 손에 들린 더러워진 걸레를 대신 받아들며 최두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옥자는 겁에 질려 지민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이의 앞길이 막힐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이죠. 옥자는 떨리는 입술로 지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총각, 됐어. 내가 잘못해서. 그래, 얼른 가서 일 봐요. 나 괜찮아. 정말이야. 최두식은 그 광경이 역겹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는 지민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나지막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의 숨결에서는 독한 담배 냄새와 권위의식이 뒤섞여 뿜어져 나왔습니다. 최두식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문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바닥 닦는 게 무슨 전문가야? 자네, 회사 생활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내고 싶어? 저 여자가 자네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 지민은 최두식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 속에 담긴 비겁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들고 있던 캔커피 하나를 최두식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권위 앞에 던져진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지민은 옥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쉬고 계세요. 이 물기는 제가 닦겠습니다. 본부장님 구두에 묻은 그 귀한 물방울도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출근하던 임원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두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로비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쏟아져 나온 사람들 사이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높은 직급의 임원들이 걸어 나오자 방금까지 지민과 대치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최두식 본부장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뚤어진 넥타이를 매만지며 얼굴에 가짜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닥을 닦으려 허리를 숙인 지민을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죠. 지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옥자가 들고 있던 걸레를 건네받아 대리석 바닥의 물기를 묵묵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로비를 울렸지만 누구 하나 지민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민을 비난하는 눈초리가 더 많았죠. 첫날부터 유난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네라는 무언의 압박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지민의 사수인 이명숙 대리는 임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지민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 대리는 지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대리는 지민을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본부장님 저런 성격 모르는 사람 없지만 그렇다고 신입이 이렇게 판을 키우면 어떻게 당장 이거 놓고 올라와요? 본인 인생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지민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들어 이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항심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민은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리님, 저는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고개를 숙이면 앞으로 제 인생에서 마주할 수많은 옥자 어머니들에게 저는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아서요. 이 대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지민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사실 이 대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말이 맞다는 것을요.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 정의감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대리는 한숨을 내쉬며 뒤돌아섰습니다. 로비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옥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앞길 창창한 청년이 미운 털이 박히는 게 너무나 미안했죠.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팔등을 짚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옥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제발 그만해. 나 정말 괜찮아. 평생 이런 소리 듣고 살았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지민 씨, 귀한 시간 버리지 마요. 얼른 가서 일 배워야지. 지민은 옥자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그 손은 지민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만들어진 그 거친 손마디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옥자를 안심시키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회사 일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법을 배우러 왔다고 생각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닦아놓겠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의 회전문을 통과해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이자 해오름 씨의 자산가로 알려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부터 이 기묘한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는 신입사원과 그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청소부, 그리고 멀찍이 서서 그들을 비웃는 본부장까지 말이죠.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온 정 회장은 화려한 수트가 아닌 편안한 카디건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로비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았죠. 정 회장은 멈춰서서 지민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민의 손에 들린 낡은 걸레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옥자의 굽은 등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려던 최 본부장이 뒤늦게 정 회장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왔습니다. 최 본부장은 지민의 행동이 마치 자신의 허물이라도 되는 양 정 회장 앞에서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 본부장은 지민을 손가락질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변명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른 아침부터 소란을 들여 송구합니다. 저 신입사원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돌출 행동을 하고 있네요. 당장 인사 조치하겠습니다. 아주머니도 오늘까지만 나오게 할 테니 노여워 마십시오. 정 회장은 최 본부장의 말을 끊고는 천천히 지민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닦고 있던 바닥의 광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지민이 닦아낸 물기 옆으로 옥자가 흘린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허리를 숙여 지민이 들고 있던 걸레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눈을 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 바닥을 닦는 게 신입사원의 업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저 아주머니를 돕는 게 자네의 정의라고 생각하나? 지민은 걸레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정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신중했습니다. 지민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건물의 가장 낮은 곳을 닦아주시는 분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의 구두 때문에 모욕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바닥은 닦으면 깨끗해지지만 사람의 자존심에 묻은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까요? 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정 회장은 이 건물의 소유주가 되기 전 40년 전 이 자리에서 신문 배달을 하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최 본부장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바닥이 정 회장에게는 인생의 시작점이었던 셈이죠. 정 회장은 고개를 돌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최 본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정 회장은 최 본부장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최 본부장, 자네도 20년 전 입사할 때 내게 말했었지. 이 건물에서 가장 성실한 일꾼이 되겠다고. 그런데 지금 자네의 구두는 너무 깨끗해져서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군. 최 본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땀을 흘렸습니다. 정 회장은 옥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회장이 청소부에게 전하는 이 건물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과였습니다. 정 회장이 옥자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본부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그 광경을 목격한 이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기로 두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민만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옥자의 굳은 살 박인 손이 정 회장의 손 안에서 떨리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옥자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길을 터주던 인생이었기에 이 갑작스러운 예우가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를 만큼 당황스러웠습니다. 정 회장은 옥자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직원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대리석 벽을 타고 로비 전체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 회장은 모두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가치는 이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최 본부장, 자네가 무시한 이 바닥은 우리 모두가 매일 딛고 서 있는 삶의 터전이야. 이곳을 닦는 손길을 비천하다 여긴다면 자네가 하는 일 또한 그저 돈을 쫓는 허들의 실에 불과하게 되는 걸세. 최 본부장의 고개는 바닥에 닿을 듯 숙여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구두는 이제 부끄러운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정 회장은 이어 지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칭찬보다 무거운 격려였습니다. 정 회장은 지민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지민 씨라고 했나? 자네는 오늘 내 건물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주었네. 그건 바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직의 오만함이었어. 고맙네. 지민은 고개를 숙여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감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민은 옥자가 들고 있던 카트를 대신 밀어주며 그녀가 안전하게 비품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지민을 세상 물정 모르는 신입이 아닌 자신들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가진 청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품실로 돌아가는 복도, 옥자는 지민의 소매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지민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자는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오늘 참 고마워요. 얘 이름 석차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네. 젊은이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봐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 힘을 얻었어. 지민은 옥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지민은 옥자에게 대답했습니다. 지민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닦아주신 길 덕분에 제가 오늘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편히 쉬세요. 두 사람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위로 해오름 시의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둡고 차가웠던 건물의 구석구석이 비로소 제 색깔을 찾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아침이 지나고 미래 타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세한 균열과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 본부장은 종일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지민을 타박하던 직원들은 커피 머신 앞에서 속삭이며 자신들의 태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신입사원의 업무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민의 책상 위에 이 대리가 슬쩍 캔커피 하나를 놓아주며 지나갔습니다. 아까는 미안했다는 무언의 사과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지민은 옥자가 일하는 비품실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옥자가 오늘 사용한 걸레들이 깨끗하게 빨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널려 있었습니다. 옥자는 퇴근 준비를 마치고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침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옥자는 지민을 발견하고는 인자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성스럽게 깎아온 사과 2조각이 든 작은 밀폐 용기였습니다. 옥자는 지민에게 수줍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줄게 이것밖에 없네. 아까 나 때문에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서 우리 집 뒷마당 사과인데 아주 달아요. 한번 먹어봐요. 지민은 옥자가 건네는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투박한 용기에는 옥자의 진심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지민은 옥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민은 맛을 음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먹어본 사과 중에 제일 다네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봬요. 옥자는 지민의 인사를 뒤로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아침보다 훨씬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처럼 벽에 붙어 걷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나가는 그녀의 뒤로 지민과 정 회장이 남긴 온기가 여전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바닥을 닦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인간으로서의 품격은 남이 정해주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봐주는 따뜻한 시선과 부당함 앞에 멈춰 설 줄 아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곁에 있는 누군가의 얼룩진 마음을 못 본 채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내일은 여러분도 지민처럼 혹은 옥자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건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해오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4070 세대의 치열한 삶을 응원하고 우리 시대의 잃어버린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슴 따뜻해지는 다음 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